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오늘은 포그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그 컴퓨팅은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름에 대한 것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개가 뭐죠? 안개라는 거는 그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름과 분명히 같지만 지면에 접해 있는 것을 안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땅에 낮게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안개죠. 이 이미지를 분명히 머릿속에 가지고 이 다음을 쭉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여러 대에서 오는 정보들을 여러 군데서 각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한 군데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마치 컴퓨터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요청하는 한 곳 한 곳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가상의 컴퓨터를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그 본질은 다양한 곳에서의 정보가 한 군데의 구름, 클라우드에 모여서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에서 처리하기 쉽도록 언제 어디서나, 그게 중앙 구름에 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정보가 하나의 구름 안에 있다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자,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정말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라고 할게요. 교통정보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없었다면 요즘에는 대다수의 차량이나 신호등에서 전송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입되는 데이터의 수도 많아지지만, 수도 증가를 하지만 그 질과 양도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화질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화질이 되게 안 좋아서 용량도 작았습니다. 크기도 되게 작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사진의 화질이 어마어마합니다. 휴대폰으로만 찍어도 엄청 고화질의 사진이 나오게 되고, 결국 화질이 좋다라는 건 용량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용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클라우드가 받아들여야 될 데이터는 그 질도 너무 좋아서 용량이 점점 거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교통 클라우드면 교통 정보만 받고, 사진 클라우드면 사진만 받겠죠.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모두 집약하기에는 그 데이터가 너무 커서 점점 비대해져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비대해진다라는 말 안에 보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어떤 문제냐? 바로 이 클라우드의 처리 속도나 데이터 처리 속도나 통신 속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클라우드 컴퓨터를 쓰면서 A라는 거를 찾아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A를 찾아줘. 그러면 컴퓨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거 A 닮았다, 저거 A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라고 하면, 자, 여기 A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걸 찾기 위해서 저 부근에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전부를 한번 싹 다 스캔을 합니다. 검색한다고 하죠. 즉 클라우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이 클라우드의 노동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즉 그 데이터를 처리한 이후에 통신을 하거나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주고받는 데에도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통신 속도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데이터 소화불량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기 쉽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불량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거를 디지털 데이터 소화불량 상태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이 걸려버린 클라우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은 바로 이 사이에 fog라는 것들을 두는 겁니다. 자, 최초에 안개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클라우드 혼자서 모든 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받은 다음에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A 지역에 중계할 수 있는 fog를 하나 두고 B 지역에 그 데이터를 중계할 수 있는 fog를 하나 둡니다. 즉,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데이터를 보내게 될 이 땅 사이에 한 단계를 더 끼워 넣은 겁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 따로 fog가 있고 서울 지역에 깔린 안개가 있고 부산 지역이나 경기 지역이나 대구 어떤 곳에 깔린 또 fog가 있는 거죠. 더 잘게 나눌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많다면. 자, 그래서 이 fog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기존의 클라우드가 하는 역할을 지역별로 다 합니다. 이 fog는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근데 이 fog가 클라우드한테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중요 정보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결과값만 보낸다든지 이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보낸다든지 중요 정보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생각을 해봐도 클라우드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많이 줄어들겠죠, 부담이.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제가 A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가 바로 전체를 검색해서 찾는 게 아니라, 자, 기존에 fog에서 받았던 정보 중에 이 A 정보는 누가 갖고 있겠네 라는 주소나 이런 걸 받았겠죠. 그러면 요거 만약에 A 지역에 있는 정보면, 자, A 지역 너가 찾아. 그러면 여기서 얘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 하고 주면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분석이나 탐색을 완료했다고 저한테 A 값을 다시 주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전체가 일할 필요 없이 부분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이에 fog를 끼워 넣는 fog 컴퓨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fog 컴퓨팅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1편에서 많은 예를 드느라 이야기가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2편에서 그래서 fog 컴퓨팅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부분이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